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y는 이라고 두 개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즉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때 생겨나는 요 x좌표도 뭐다? 알파와 베타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요 개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뭔지 모르는 y는 fx하고요. y는 x제곱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가 1,4에서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갖느냐라고 문제가 나왔지. 그럼 우리 이 문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y는 없애버려. 그럼 어떤 식이 돼? fx는 x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식을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fx-x의 제곱은 0이라는 이와 같은 뭘 만들 수 있다?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새로운 식이니까 통칭해서 부를 이름이 필요하겠네? 얘를 gx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가 돼버립니까? 이 gx라는 그래프는 열린 구간 1,4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는 문제로 재해석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고 싶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주어진 점마다 구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계속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볼 거야. 그래, 나 g의 1일 때 구해볼 거야. 얘는 f1-1의 제곱이니까 f1이 몇이었습니까? 2-1. 와, 양수 되겠구나. 자, g의 2 구해봅니다. f의 2-4예요. f의 2가 3이었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0보다 작다 나와요. 자, g의 3 구해봅니다. f의 3-3의 제곱 9네요. 근데 f의 3이 10이었어요.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크다. 자, g의 4 구해봅니다. f의 4-4, 16. 자, 그래서 f의 4가 20이었기 때문에 얘 계산하면 얘는 0보다 큰 요런 상태예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적어도 몇 개? 한 개. 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 적어도 몇 개? 한 개. 양수에서 양수일 때는 몰라. 그쵸? 그러므로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 2개라고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기분 좋다. 오늘도 숙제가 나가겠어. 예. 네? 실수 쳤어요. 네? 실수로 쳤어요. 아, 실수로 이거 쳤어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A, B, C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할 때 자, 어떤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몇 차 방정식 나와 있습니까?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3차 방정식은 최대한 근이 많으면 몇 개 나와? 3개까지 나오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딱 찍는다 라고 그래도 5번은 답이 되지 않을 테고요. 1, 2, 여기 1, 2, 2, 4, 5 이렇나? 예, 3번이에요. 오타 났습니다. 1, 2, 3, 4, 5. 예, 1, 2, 3, 4 중에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선 이 문제, 근이 몇 개냐라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딱 보니까 계속 뭐 A, B, C 이런 애들을 주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막 이렇게 A 대입해서 막 함수값 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좀 하면서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볼 수 있겠네? 아까까지 배웠던 문제는 뭐야? 뭐 숫자 1, 2, 3, 4 이런 걸 일일이 대입하면서 양수, 음수 이런 걸 따졌다면 지금은 숫자가 아닌 무엇을 대입한다? 알파벳을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뭔지 몰라도 X에 관한 샬라샬라 하는 식이 나오네요. 이런 식 나오면 항상 뭐라고 놓고 문제를 시작한다?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즉 fx는 0이 어떤 실근을 갖느냐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대입할 거예요. x자리에 몇 대입해 본다? a값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리에 a를 대입했더니 샥샥 사라져서 요거 하나 살아남지. a가 없는 항. 자, 얘는 a-b, a-c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여백이 좀 필요하다? 아직 쓰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한 줄이 있을 거예요. 한 줄만 있으면 돼, 얘들아. 한 줄만 있으면 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요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는 몇이야? 양수야 음수야? a-b는 음수. 또 음수래. 자, a-c는 뭡니까? 음수. 음수에 음수 곱하면 얘 뭐가 돼요? 양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의 b 보도록 할 거예요. 자, f에 b 대입했더니 샥샥샥 사라져서 남는 건 b-c, b-a만 남네요. 자, 그래서 다시 부등식을 보면서 얘기해보자. b-c 뭐예요? 음수. b-a 뭐예요? 양수예요. 그래서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다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f에 c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c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얘만 남네요. c-a, c-b 얘만 남습니다. 자, 부등식에서 c-a는 양수, c-b는 양수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요 사이에서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할 거야. 다시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할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온다? 3개까지 나온다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보자. 3참수의 그래프는요. 예를 들어서 양수로 시작해. 3참수의 그래프가 양수로 시작되면 그래프가 일반적인 개형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음수로 시작해요. 최고창이 음수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그림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를 봤더니 얘는 양수로 시작해요? 음수로 시작해요? 양수로 시작해요. 왜?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 맞죠?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제일 우리가 낮다고 본 곳에 양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양수면 언젠가는 지금 상태는 볼게요. 자,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뭐 A 양수니 B는 음수니 C는 양수니 이런 상태야.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냐면 얘는 어때? 계속 끝없이 무한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얘는 뭡니까? 0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뭐가 존재하게 된다?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무한하게 가는 경우도 우리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향해 갑니까? 무한대로 가요. 0보다 커요. 양수일 때는 근이 적어도 하나의 근이 생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 선생님 보통요 우리요 아까 풀었던 문제는 막 숫자가 이렇게 딱딱딱 주어져 가지고 풀었잖아요. 왜 그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그러면 21페이지에 나온 문제는요 구간이 제한돼 있어. 그치? 마이너스 열린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그 밑에 있는 문제 뭐라고 나와있어? 열린 구간 1,4에서 이런 식으로 구간 제한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문제는 구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제한이 없는 문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부호도 따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간 제한이 없는 경우의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해 오세요.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5분 안식이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확 든다. 네. 마지막 문제 풀고요. 예. 함수의 연속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23페이지. 다음 함수 fx가 첫 번째 식 극한값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식 극한값이 2분의 1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0은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요 마이너스 1,3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알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요 숫자 넣었을 때 양수야? 요 숫자 넣었을 때 음수야?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그래서 양수, 음수를 알려면 fx가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fx는 나오지 않고 뜬금없이 이런 식만 딱 주고 있어. 즉 뭡니까? 저 식을 이용해서 fx를 해석하시오라는 거예요. 되겠나?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극한만 봐봐. 자, 뭐가 보입니까? 예, 0, 극한 0. 보이세요? 네. 0, 극한 0이 보여요. 즉, 요게 대입하면 0이고 극한값 존재하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다? 0이어야 해. 자, 그리고 두 번째 극한도 지그시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0, 극한 0. 와, 그리고 얘는 f의 3도 0이어야 해 라는 이와 같은 녀석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거 뭔지 아니? 이거 무슨 개념이에요? 수학상에서 배우는 무슨 개념이야? 인수정리라는 개념이에요. 나 이거 인수정리인지 안다? 손 들어보자. 이거 이게 안 되는구나. 잠깐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조금만 더 해도 되지. 뒤에 뭐 영어학원 있거나 이래서 집에 빨리 가야 되는 학생 없죠? 요거 선생님요 수학 상 내용인데 좀 가르치고 갈게요. 이게 안 되면 뭐 힘드니까. 수학상 개념이지. 이게 무슨 단원에 있더라. 나머지 정리. 여기 있어. 예. 혹시 선생님 수업 중에서 수학상 수업 듣는 사람 있지 않아? 예, 기억 안 나요? 예. 자,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2단원에 나온 거예요. 수학상 수업 듣는 사람들은 좀 알지 않았을까 싶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정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fx는 3이라는 식을 봤을 때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은 이 식을 보면서 fx는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뭐 7이라는 식을 봤을 때 fx는 x-7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근데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요. 요 나머지가 0인 녀석을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막바로 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수정리 변형식 활용의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0이 나오게끔 바꿔주는 거거든요. 0이 나오게끔 바꿔주는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예, 나와 있네요. 자, 보자. 앞으로 무조건 이 녀석 봤더니 얘 모두 0이네 라고 나오면 fx라는 식은 무슨 식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인수도 가지고 있어? x-b도 가지고 있겠죠. 뭐도 가지고 있어요? x-c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 차식인지 몰라. 3차식이라는 건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qx 붙여주시는 거예요. 즉 fx는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식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개념이 조금 필요해. 네, 선생님이 여기서 요령만 좀 가르치고 갈게요. 막바로 식을 뽑아내는 요령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봤더니 뭔가 느낌이 와. 위에 있는 것과 구조가 같은데 KKK가 0자리 왔을 뿐이지. 이처럼 모는 똑같은 규칙성이 보이는 식이 3개가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도 어떤 똑같은 느낌의 규칙성이 보이는 식이 3개가 보이지? 이렇게 똑같은 느낌의 규칙성이 보이는 식을 2개 이상 주면 얘는 전부 인수정리의 활용 문제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우선 얘만 보고 쓰는 거예요. fx를 구하는 문제야. 얘는. 그냥 얘만 보면서 뭐라고 써? x-a. 얘만 보면서 그냥 속 편하게 x-b. 얘만 보면서 속 편하게 x-c라고 쓰고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qx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k는 변수니 상수니? 상수예요. 변하면 변수 x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수가 나오면 상수예요. 그럼 뒤에 그냥 플러스 k만 붙여주면 돼. 자, 이 녀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fx 어떻게 쓸 거야? 시작! x-a, x-b, x-c, qx 그리고 플러스 변수 자리에는 a, b, c 변하는 자리 있지? 이 자리에는 x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의 제곱, 상수 자리에는 k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일관된 규칙성이 느껴지는 식들이 2개 이상 나오면 fx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이 궁금하시면요. 그 선생님 수학상요 몇 단원? 2단원 한번 그냥 열어서 개념 없어도 열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자, 이 문제죠? 예,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아까 우리 못 찾아냈어요. f의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f의 3은 0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fx가 어떤 식인지 알 수 있겠다. 불러봐. 시작.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qx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요.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예, fx는 0은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이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요, fx가 다항함수인 상태죠. 맞나요? 그러면 qx도 무슨 함수가 되겠다? 다항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다항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qx가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연속이 되겠지. 그거를 조금 내용을 적고 갈까요? 예, qx는 다항함수이므로 만약에 얘가 서술형 평가이면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연속이고, 자,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구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봐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예요. 내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건 알지만 얘는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3이라는 녀석에서도 0인 걸 알지만 우리는 얘를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3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 내가 근이 몇 개 존재하냐라는 걸 보려면 나는 뭘 들여다봐야 된다? qx의 근이 몇 개냐? 요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요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하겠다? q의 마이너스 1과 q의 3을 좀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q의 1과 q의 3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좀 적어 놓을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할 때, 자, 이 식 이용할 겁니다. fx 자리에 얘 대신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qx. 자, 그러면 이 녀석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이 되겠네요. 결국에 얘를 이제 딱 계산해봤더니 얘는 뭐 나와? 마이너스 4에 q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런데 요 값이 2분의 1이 나왔다. 그러므로 q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나왔고요. 자, 요번에는 요 식의 fx 자리에 얘를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구나.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qx라는 식이 있을 때 얘 요렇게 사라지네요. 결국 x 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얘가 2분의 1이 돼요. 결국 q의 3은 몇이 되겠습니까? 8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q의 마이너스 2라고 q의 3하고 곱했더니 얘가 뭐가 나오더라? 음수가 나오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음수이므로, 자, qx는 0은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몇 개의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의 실근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여기까지 필기했지?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었어요. 자, 문제가 문제 변형이 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됐어. 바로 요 구간에서요. 마이너스 1,3. 닫힌 구간 1,3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어. 그럼 답은 몇 개일까? 3개가 되는 거예요. 왜 3개가 돼?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요 녀석까지도 하나 답이 돼서 답은 몇 개? 3개로 바뀐다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요 마지막에 주의하셔야 돼요. 열린 구간인지 닫힌 구간인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함수의 연속 풀어 오셔야 합니다. 하영아, 요거 아니구나. 예, 우리 숙제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예.